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솔직함의 이중성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솔직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요? 어느 수도원의 수도생이 새로 부임하여 첫 설교를 하려고 단위에 올라갔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원장을 보니 앞이 캄캄하여 신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다들 모른다고 하니 그럼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죠. 기가 막힌 원장은 다음 주 다시 설교를 하라고 하니 똑같은 질문을 했죠. 지난주 모른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이구동성으로 안다고 했더니 그럼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셋째 주 다시 설교를 시키니 신도들은 미리 약속을 하고 반은 안다고 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수도원장은 오라 이게 바로 명언이구나 하며 무릎을 치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시오 이렇게 현관문에 크게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솔직한 사람들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믿습니다. 고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순수한 눈으로 보고 행동과 말에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둘째,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대합니다. 솔직한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상대와 빨리 친해지며 처음 만남에도 믿고 서로 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큰 매력이죠. 셋째, 거짓말 안 하기.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감정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트라우마, 즉 본심을 말해서 상처를 받거나 상대로부터의 배신 등 과거의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솔직하지 못하죠. 그러나 무조건 솔직한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극을 받아야 변화한다라는 말을 한 도로시 딕스는 인간 사이에는 솔직함은 금물이다 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솔직함을 나타내다 화근이 되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특히 사람들은 늙었다는 솔직한 말에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사진을 찍은 것 중 내 눈엔 좀 젊게 보이는 것을 카톡 메인 화면으로 이용해 볼까 해서 남편에게 이 사진 어때요? 하고 물으니 남편 말 기분 나쁜 한마디. 당신도 참 많이 늙었다. 제 동생은 오래전 헤어진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걸어오는 것을 보니 너무나 늙어 보여서 내심 놀랐다고 합니다. 친구는 동생에게 야, 너 오래간만에 보니 팍상 늙었네. 키도 작아진 것 같고 그 말을 들은 동생은 너무나 충격받았죠. 그 친구는 나도 많이 늙었지? 아니야, 넌 그대로야. 주름도 별로 없고 늙지 않은 비결이 뭐니? 라고 했더니 아주 기분 좋아 하더랍니다. 동생은 친구와 그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였나 하는 자괴감만이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에게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나쁘게 표현해서 상처를 줄까요?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듣습니다. 부인이 병원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벽에 붙은 의사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성명이 특이했던 고등학교 때의 동창과 같았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할아버지고 머리도 대머리였습니다. 차례가 되어 반신반의하며 원장실에 들어가니 돋보기를 낀 주름투성이 얼굴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K고등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 맞습니다. 부인 말, 저도 그 학교에 다녔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나요? 일반적으로 솔직한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어떤 작가는 솔직함은 자기만의 말이고 자기 고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솔직함은 위험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솔직한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솔직히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음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던 최동욱 검사가 자신의 불륜이 드러났을 때 증거가 분명히 있고 혼외자도 나타났는데도 끝끝내 사실이 아니고 모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론은 솔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들을 많이 했지만 전 가정을 그래도 지키고 싶은 마지막의 절박한 심정으로 저러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보며 인간의 나약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의심은 가지만 남편의 입에서 끝끝내 결백을 주장하는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가정 파탄을 막는 길이 아닐까요? 향기 맑은 사람, 인도의 잠언 시집 중 박식한 사람의 귀는 보석 없이도 빛나고 베푸는 이의 손은 팔찌 없이도 빛나는 법. 그대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몸에 바른 전단향 때문이 아니라네. 그대에게는 그대 아닌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이라네. 호모데우스란 책으로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은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현재의 위험을 싫어한다고 했고, 임마누엘 칸트는 어떤 물체가 까맣게 보이면 그 사람은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든 후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의 차이는 솔직함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꾸밈없이 말하는 것이고 무례함은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과 꾸밈없이 말하며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에겐 아들은 반봉우리로 사는 것이 현명하겠죠. 어머니가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을 모두 상대에게 다 솔직히 전한다면 두말 없이 이용감이죠. 진정한 솔직함은 자신의 눈을 좋은 면만 보는 눈으로 만들어서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표현하여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삶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직감을 믿고 행동하기. 먼저 자신의 본심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란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셋째, 때론 재미있는 생각에 몰두하기.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솔직해질 순간을 늘려나갑니다. 솔직함은 약속을 잘 지키고 당당히 의견을 말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늘 아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솔직함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만의 향기와 색깔을 지니고 아름다운 빛을 잃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갔는데 할머니가 피곤하여 할아버지께 업어달라고 하니 업히니 좀 미안해서 나 무겁지? 당연하지. 왜? 할멈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할멈 나도 좀 업어주라. 업고서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 할 것 같아? 나 가볍지? 그럼 가볍지. 왜? 영감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이 잔뜩 들었으니까. 목련나무가 잎보다 서둘러 꽃을 피우려고 하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잎들은 시샘하여 연두색 잎들을 삐죽이 내밀고 삐쳐있는 포근한 봄날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합니다. 친한 사이라도 듣기 싫은 말은 농담이라도 삼가는 조심스러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